네, 시각장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병상에 계신 환우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이 영상 프로 이 책 많이 보세요. 아주 여러가지로 한국 태동기 역사에 우리가 듣지 못한 이야기를 즉천 박정량 대감의 그 일기를 통해서 그걸 번역한 책이니까요. 들으실 수 있고 뭐 직접적으로 수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 한국 근대사의 개념을 파헤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를 따라서 쓰여진 책이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제 10부가 되겠습니다. 10부는 경랑을 뚫고 미국을 향해 이런 제목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과 즉천 박정량 대감이 이제 미국의 첫 국교를 튼 미국 공사관에 근무를 하러 가게 돼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대목이. 작은 제목은 홍영식 사망과 월남, 그리고 죽천의 편지, 이 사람아 빨리 올라오시게, 미국에 갈 줄이야, 고종과 죽천의 만남, 그리고 초대 주미공사 태동, 나라를 위해 울어라, 대미 애교 비사이며 제대 걸림돌 영약 3단, 망망대해 행선 2만 5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명성황후 생가 2부예요. 중간에 저게 시간이 짧아서 중단되면 바꿔야 합니다. 같은 여주에 있는 이번에는 효정대왕릉, 거기도 영릉이라고 하는데 한문 글자가 다릅니다. 그로 이어질 거고요. 첫 번째 제10부 홍영식 사망과 월남. 금석 호죠. 금석 홍영식이 죽었다. 갑신정변 지나쳐 들어온 청국군 무리들에게 잡혀 처형되고 말았다. 암행어사 박정량의 수하로 녹을 받은 월남은 신사유람단으로 등재된 공록을 받았으나 이도 오래지 못하다가 우정국 인천 분국장이 되었다. 이제는 수도 한양의 관문이며 조선의 주요 도시 우체국장으로서 임시직도 아니고 시한부도 아니어서 녹봉이 많진 않지만 안정된 정부의 관리로 정착되는 듯하다. 5년 연하이나 정치적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개화동지 홍영식이 추천하였는데 그 홍영식이 죽은 것이다. 월남은 큰 충격을 받았다. 홍영식이 누구인가? 홍영식은 호 분계 홍순목의 아들이다. 홍순목은 누구인가?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고종 등극 후 대원군이 섭정하던 당시 이유원의 전임 영의정이었던 사람이다. 지금은 영동령 부사로 있으면서 고종임금을 모시지만 대원군의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1844년 월남이 태어나기 6년 전이군요. 헌종 10년 문과에 급제, 지평 수찬을 거쳐 1846년 월남 태어나기 4년 전이네요. 초계 문신에 뽑혔다. 1849년 헌정이 죽자 빈전도감 도청이 되었고 부사과를 거쳐 1858년 이조참이 1863년 대사원이 되고 이해 고종이 즉위하자 흥선대원군의 신복이 되었다. 이듬해 황해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이어서 이조판서, 한성부 판윤, 예조판서, 이조 앞에는 이조판서, 다음은 예조판서 등을 역임. 1869년 우의정에 올랐다. 수구당 강경파의 거두로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고 1871년 중국 주재 미국 공사
로와 로저스 제독이 군함 콜로라도호를 이끌고 강화도였죠. 광성진에 들어와 통성교섭을 요구하자 강경이 척화를 주장 포문을 열어 대항케 하였다. 이듬해 1872년 영의정에 올랐다가 대원군의 실각으로 사임, 돈영부 영사, 중추부 판사 등 한직을 지내다가 1881년 이모군란으로 대원군이 다시 집정하자 영의정에 복귀하여 관계를 개혁, 김병국과 함께 총리 군국 사무가 되어 당 오전을 주적해 하였다. 1884년 대원군이 실각하자 다시 사임, 중추부사로 있던 중 아들 영식 등 개화당이 일으킨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관작이 삭탈돼 끝에 자살하였고 갑오개혁으로 복관되었다. 여기서 보았듯이 홍영식은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이며 홍순목은 수구파의 거두 대원군의 측근으로서 아들 홍영식의 개화 사상에 반대적 입장에 선 사람이다. 대원군의 사람이 홍순목이라면 중전의 개화 사상에 선 사람이 홍영식이다. 이런 홍순목의 아들 홍영식이 월남과 밀접한 정치적 동지이며 인간적인 우정관계이자 상하 관계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홍영식이고 같이 일본 신사 유람단으로 갔던 그 홍영식이 죽은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 홍순목은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못 이기고 자살해버린 것이다. 받은 충격과 상처를 가누지 못해 월남은 인천을 떠나 낙향하고 만다. 누구의 죄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잘잘못도 따지지 말아야 한다. 시대의 불행이며 나라의 병환이다. 아들이 아비를 따르면 나라가 어렵겠고 아비가 아들을 따르면 정치적 죽은 대원군과 멀어지는 것은 바로 현실 왕실과 너무 닮았구나. 대원군과 고정이 반목하니 죽기는 홍순목과 홍영식이 죽는구나. 정권이 불결하면 죽는 사람은 신하가 아니면 백성이로구나. 월남은 장탄식을 금치 못하여 낙향하고 만 것이다. 다음 죽천의 편지. 이 사람아 빨리 올라오시게. 죽천이 장문의 편지를 써내려 보냈다. 이 사람아 빨리 올라오시게나. 이렇게 시작한 죽천의 편지에는 월남에 대한 애절한 우정이 담겨 있다. 어찌 보면 하인이나 다름없는 월남인데 어딜 가나 보시라고 소개하는 죽천은 하늘 같은 월남의 스승이건만 죽천은 늘 친구처럼 대해주며 자기가 할 일을 대신 배워두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었다. 자네가 내 지식창고 노릇을 하면 안 되겠는가? 자네가 배워두게나 내가 배워두나 뭐 그게 모두 우리가 배워둔 것 아니겠는가? 공동소유 지식이지 안 그래? 저 책은 변해도 자네라고 하는 내 지식창고에 쌓인 책은 변치 않을 것으로 나는 믿네만. 맞지? 죽천은 늘 공부에 허기진 사람이었다. 죽천은 또 하는 일이 너무 많은 날을 산다. 대궐의 일거일동을 기록하던 성기 습관이 있어 어느 하루도 기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 항상 시간에 쫓긴다. 자기 나름대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지만 늘 부르시면 고정임금 앞에 자주 입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 특히 이때 죽천은 주원, 일에 집중하기도 한다. 주원이란 사원이라고 부르는 궁중 주방인데 불안한 고정은 죽천을 믿어 주원 감선, 미리 검사하는 거죠. 감선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참고서처럼 월남에게 배워놓으라고 한 사람이며 누구보다 월남을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이다. 그가 편지를 보내와 빨리 올라오란다. 놀더라도 올라와서 놀 것이며 왜 할 공부를 태산인데 이 일을 안 하고 내려갔느냐는 말이다. 첫째는 월남을 위해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신을 위해서라고도 썼다. 그러나 사실은 나라를 위한 우국 충정, 나라의 내일을 위해 무너지는 제방뚝을 두드려 다지고 쌓자는 얘기다. 물론 봄 가을에는 월남사가에 녹봉이 나오고 안코를 떠나 무조건 식량을 보내주는 것은 어느덧 17년간 한결같은 죽천이다. 이런 죽천의 편지를 받고도 월남은 마음을 가누기 힘들어 2번이나 답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 내려온 차에 새 아이들 적어도 사서 오경은 대충 가닥이라도 잡아주어야지 자식들 전부 바보 만들까 싶기도 하여 승린이 또래 반과 승인이 또래 반, 승간이 또래 반까지 한 번에 셋이서 4명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3년이 흘러 해가 3번이나 바뀌었다. 죽천이 말을 타고 쫓아 내려올 것만 같아 한 번 올라간다 하면서도 무엇인가 정신이 없이 해가 바뀐 것이다. 정신이 없게도 됐다. 기항 다음에 1885년 승륜이 장가를 보냈고 이듬해에는 승인이도 장가를 보냈으니 승륜이는 전라도 부잣집 풍양조씨 조경하의 딸이어서 신정왕후 조대비의 조카 조만영과 같은 학렬이며 승륜이가 17세가 되던 해였으므로 월남보다 2년이 늦어 장가를 보낸 것이다. 승인이는 능성구씨의 구의조 여식을 맞았다. 승인이 나이 14세로서 월남은 37세가 되던 해다. 승인이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어려가 한 말에 내가 어찌 될지 마음이 놓여져야지요. 이러다가 어디 가서 또 3년, 4, 5년 있다 오기라도 된다면 애들 떼놓쳐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죽천대감께서 올라오라 성하신데 가면 붙잡히고 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아예 지금 보내야 합니다. 예, 서방님 뜻은 알겠습니다. 예로부터 수신제가 후에 치국이라 하였잖아요. 가정부터 매듭 지어 놓고 나서 나란 일을 해라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예, 서방님.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시오. 내가 내 자식만 가르쳤어야 어찌 모근의 후손이라 하겠습니까? 나는 600만 조선인 누구를 가리지 않고 전부를 가르칠 기초를 놓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자식만 가르친다면 필부요. 백성을 다 가르쳐야만 치국이고 애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당신 자식은 머리도 못 올리고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어찌 백성을 가르친다 하느냐 하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가도 보내고 자식도 모양이라도 내야 바른 백성의 스승의 길로 가는 게 아니겠소? 월남은 고향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는 비둘기. 하루도 나라와 백성을 어찌 깨우쳐 잘 살게 할까에만 골몰한다. 편치를 못하다. 양에 차지도 않는다. 어느새 3년이라니 초조하다. 홍영식 대감의 죽음이 여전히 가슴을 가르고 그로 인해 언제 홍영식의 수하인 줄 천하가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월남도 같은 수하 패거리였다고 한다면 언제 잡으러 올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이 꼭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라오. 그러니 원리에게 속내를 다 말하지 못한다. 나는 홍대감의 수하로 1년 반 동안 우정국 청사를 짓고 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홍대감이 갑신정변으로 화를 당했으니 나라고 어찌 조신하겠습니까? 이런 말까지 해주면 월요는 잠을 못 잘 일이라 입을 다물고 있다. 여차여차하여 아이들
혼사를 서두는 월남이다. 하지만 기양하면서 분명히 말했다. 나는 한산으로 가는 것이요. 만일 내게도 죄가 있느냐 하거든 피했다 하지 말고 잡으러 오면 바로 응하겠다 하더라고나 전해주시오. 내려오면서 우정국 동지들에게 해주고 온 말이었다. 그러나 월남은 갑신정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내용도 모른다. 인천에서 오로지 우정 업무에만 전념을 했을 뿐이다. 홍영식이 잠시 친노파와 가까운 정도는 알았지만 월남은 친노파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니고 어느 쪽도 아닌 다만 국익파요 고종임금의 안위가 곧 백성의 안위라고 보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누가 꼭 죄가 있어서만 벌을 받는 것은 아닐 뿐더러 홍영식의 죽음은 그렇게 타오르던 한양에서의 향학 열정마저 주춤하게 할 정도로 충격인 터라 겸사겸사 승윤이와 승인이 일로 3년을 고향에 머물며 죽현의 서찰을 받고도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다. 다행히 죽천이 데리러까지 오지는 않았고 그 후 갑신정변 문제로도 월남에게 별다른 연통이 없다. 장가를 보내야 과거를 볼 게 아니겠소.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의 올해를 모르고 내년을 모르겠으니 이참에 장가는 보내야지요. 마음 초조한 대로 말하면 순간이도 보내고 싶소이다. 올해 12살인가 하여간 장가를 보내야 공부도 되고 그나마 아비라 하지 않겠소이까. 월효는 월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가늠한다. 맞아. 저 어른이 어째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지 그 깊은 속내가 있구나. 그래야 내가 가도 당신이 애들을 가르쳐 빨리 과거를 보게 할 것이 아니겠소? 오히려 59세가 된 월남의 모친 박씨는 물론 어느새 64세가 된 부친 희택공이 노터로웃습니다. 잘하는 일이다. 인생이란 자식을 키우는 것이 돈보다 중요하고 벼슬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월남이 생각을 잘하는 것이야. 제발 빨리 자식을 낳아라. 나도 증손자 좀 안아보자. 응? 월남은 모처럼 부모님께 어찌 보면 가짠치도 않은 것을 효도라고 바치는 것만 같아 흐뭇하다. 하지만 죽천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재촉이다. 어머니 한산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5년이 넘었소이다. 일편단심 내 마음은 이상하외다. 나라를 위할 큰 그림을 그리다가 말려고 하시오. 이보시게 월남 어서 올라오시오. 예. 다음 미국에 갈 줄이야. 이렇게 시작한 죽편의 서찰을 이번에는 행남마범 전무기에게 들려 빗발치듯 재촉하는 글귀로 가득 채웠다. 이번 정부 개편에 따라 군후영이 새로 개설되오. 별기군과는 또 다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리로 가서 일단 나라 인에 세웠던 그림을 어서 그리잔 말입니다. 또 5년 전 일본에서 돌아올 때 했던 그대의 말을 잊었소이까? 그때 미국에 가야 한다고 했지요? 예, 미국에도 가기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문호가 개방되어 1876년 2월 2일 병자 수호조야 이후 그해 7월 6일 조일 통상서정협약을 거쳐 1879년 원산개항 예약 7개조의 정조인까지는 신사유람단 이전의 일이니 잘 알 것이오마는 월남이 귀향하기 전 1882년에 이미 조미 미국과 통상수호조약과 조영 영국과의 수교 조교 조인도 마쳤고 그해 7월 조독 독일과의 수호
보조약도 수호조약 조인도 마친 것을 잘 알 것이요. 왜 이렇게 아는 이야기도 자세히 썼을까? 월남이 죽천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야만 한다고 해서 쓴 것이리라. 대원군을 청국으로 납치한 일본은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해 8월 23일에는 조선과 중국 조중 상민 수륙 무역 조장도 조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대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막으려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죽천에 절실한 마음이 배어 있다. 월남이 귀향하던 그해, 이거는 1884년 갑신정변 일어난 그해죠. 조선과 이태리와 로소와도 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하였죠. 작년 1885년에는 청국공사 원세계가 조선주차통리통상교섭 통상사의 공사예요, 공사로 부임한 이후 내정 간섭이 얼마나 심한지 아마도 잘 모르실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어버이국이라도 되는 듯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통할 일입니다. 이 일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공사를 파견해야 할 입장입니다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국 위안스카이는 이를 막을 것이 분명합니다. 금년 1886년입니다. 5월 조불 조선과 불란서 통상수호 조약도 맺었습니다. 죽천의 눈높이가 하늘을 찌른다. 세계를 내려다보는 큰 안목, 이를 위해 죽천이 얼마나 노심초사하였으며 자신은 얼마나 머리를 동요매고 이를 악물었던가.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영어와 알아서 말까지 배웠지만 제대로 입을 열지도 못하여 아직 문턱이 너무 높기만 하기에 공부를 중단하면 안 될 일,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도 않는 국가 경영의 큰 틀이 맞다. 어서 올라오시게나. 나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지 말게나.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아 누구한테 의지가 안 되네. 석희 올라올 줄 믿겠네. 광서 14년 정해 1월 죽천. 월남은 더 이상 고향에 머물 수가 없다 하고 그 길로 한양에 갈 결심을 굳혔다. 다음 고종과 죽천의 만남 그리고 초대 주미공사 태동. 죽천이 월남을 급하게 재촉한 것은 고종 임금과 나는 독대 담화 때문이었다. 조미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보빙사 수호조약 체결의 답례로 보내는 거 보빙사라고 해요. 보빙사라고 보낸 적이 있으나 아직 수호조약으로 할 성과가 없습니다. 허나 보빙사는 보빙사일 뿐이지 갔다 왔어야 어디 미국과 통상이나 교류가 되지를 않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둘 일이 아닙니다. 죽천이 미국을 가셔야 하겠습니다. 전하, 늦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무게를 달면 반대로 해외의 무게가 더 무겁고 일본이나 서구와 미국을 다뤄도 미국이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일본처럼 먼저 영국이나 프랑스로 갈까도 싶기도 하지만 이미 서구 쪽은 일본이 앞섰어요. 이토 히로부미도 영국에서 배웠고 일본의 무기도 거지만 서구 문물에서 비록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분명 서구로 가면 일본이 회방을 놓기도 할 것이나 미국은 선교사 알렌 참판, 우리가 벼슬을 주었거든요. 참판이 우호적이어서 우리의 뜻을 잘 믿어줄 것이므로 미국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소신을 보내시오면 전하의 뜻을 받들어 차질 없이 조미교류 확대의 기반을 잘 닦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에 유학 가서 우리 조선 교육의 새 지평을 열 돌다리를 놓고
거대한 교량을 만들어갈 터전을 닦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가 죽천을 보면 통이 커지고 세계가 눈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영어가 어떻습니까? 죽천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예, 소신 영어 공부를 하고는 싶어 한다고는 했으나 소신의 영어로는 나란 일을 할 수준이 못 됩니다. 그럼 누구를 데려가야 하겠습니까? 전에 유람단에 갈 때 칭찬하던 월남 이상재는 어때요? 월남은 꼭 데리고 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본말에 치중하라 하여 일본어는 좀 하지만 영어는 제가 맡다 보니 저만큼도 못합니다. 그러나 월남은 제 수적이며 날개입니다. 언제 배울 날이 오면 전하께서도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전번에 한번 볼까도 했었는데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영어 문제가 그게 큰일 아닙니까? 물론 알렌이 있다지만 그 사람 말고 우리 조선인으로서 영어를 아는 사람도 꼭 필요할 건데요. 소신도 그 걱정이 많습니다. 6.1준이가 보빙사로 가서 아직도 미국에 있으니 6.1줄만이 그래도 영어를 할 건데 아닙니다. 6.1주는 달리 써야지 죽천과 미국 공사 일에는 참여할 게 아닙니다. 알렌이 뒤를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알렌은 또 조선말이 서툴어서 애교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니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말을 모르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 영어를 아는 사람을 통하고 우리 쪽에서는 중국말이나 일본말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한 다리를 건너서 삼자 번역이나 통역을 시키는 방식을 택했던 것으로 압니다. 삼자간 징검다리 통역이라면 중국이 앞서고 다음은 일본일 텐데 이 자들을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알렌과 프레이저만 의지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미룰 수는 없고 언젠가는 누가 넘어도 넘어야 할 벽일 것입니다.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한 번은 겪되 그것은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때 포빙사로 갔던 홍영식은 죽었지만 서강범위가 영어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6.1주는 귀국하지 않았고 서강범의 영어는 그만하다 하지 못합니다. 허기는 서강범을 보내면서 죽천을 보낼 수는 없으니 가긴 꼭 죽천이 초대공사로 가야 합니다. 아무나 보낼 수도 없고 터놓고 내놓지도 못할 얘기입니다. 지난 신사유람담처럼 죽천이 가면 미국은 무척 가까워질 것으로 믿어는 집니다. 빨리 가서 외세 문제도 해결지을 방안을 찾고 우리 청년들이 신문화와 교육을 받을 터도 닦아야 하는데 통역이 그게 걱정이로군요. 제가 알아는 보겠으나 원만한 통역이 될지는 몰라도 이하영이와 이채연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이는 나도 믿겠는데 이하영이는 어떤 인물입니까? 광해원 외화주사 말입니까? 예, 둘 다 영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조선에서 키를 재라면 그 중에는 도토리 중에서도 좀 키가 큰 도토리라고 보입니다. 이하영이는 일본에서 미국인의 하인으로 1년인가를 보내서 영어와 일본어를 통역이라고 흉내를 제법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렌의 통역도 하는데 전화 앞에 입시는 안 했던가 봅니다. 본 듯도 합니다. 그런데 이하영이는 죽천이 믿는 사람입니까? 예, 전하. 신분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하영이는 제가 좋아하고 그도 저를 좋아합니다. 전하에 대한 충심도 믿을 만한 사람이오니 그 점은 전하께서도 저를 믿으시면 믿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몇 명이나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10명 정도는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알면 아마 시비를 걸지도 몰라요. 예, 전하. 천국은 무조건 시비를 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가 자기네 속국이라고 착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테면 자기네가 미국의 공사를 파견했으니까 그걸로 됐고
조선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빠져라 할지도 모릅니다. 고약한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500년 구력의 찌꺼기가 이를 걷어내기가 만만치 않아 걱정입니다. 이홍장이나 이안스카이는 이미 조미 수호자에게 대해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통역관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서신에게 이를 이겨낼 각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각오입니까? 설득이죠.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 밀립니다. 이제는 그 벽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제 몫이 오니 전하께서는 지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시원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암만 그래야 할때 그렇고 되고 말고요. 하하하. 그런데 뭔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전하. 용기와 지혜라고 할 때 일단은 부딪히고 볼 일인데 그러면 지식과 기백과 논리가 다 동원돼야 합니다. 이런 것은 월남 이상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월남은 지금 향거 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급히 오라고 하면 올 것입니다. 그 사람 겁이 많습니까? 갑신정변이 죽천이나 월남과는 무관한데 홍영식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숨은 겁니까? 아닙니다. 월남은 너무 겁이 없어 걱정일 정도로 대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주군도 저러고 있답니까? 그것은 홍영식을 상관으로 모셨던 자의 도리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다만 저는 충실히 그의 성향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나라를 위해 울어라 어머니 박씨 세상을 뜨다. 한편 월남이 한양으로 가려 하는 한여름 찌는 더위 7월 30일 월남에 모친 박씨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어떻게 모셨는지도 모를 충격에 월남은 더욱 멍한 사람이 될 만큼 넋을 잃었다. 장대비가 쏟아지거나 폭양이 재거나 매일 이른 아침밥을 먹고는 어머니 박씨를 모신 임천 양화 족교리로 가서는 하루 종일 묘소를 지키며 눈물을 흘렸다. 시며 3년은 고사하고 살아계실 때 불효자식을 면치 못해 불효 막측이요 박심이라 해야 마땅한 자신의 처지가 후회스럽고 어머니가 불쌍하고 딱하고 가슴을 쥐어뜯는다. 눈치를 알아챈 오려가 어느 날은 주먹밥을 싸주기도 하지만 그게 넘어가지를 않는다. 먼 산을 바라보아도 어머니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인다. 휴, 울다 지쳐 한숨이 나온다. 나 같은 것을 자식이라고 낳아놓고 얼마나 속을 태우셨습니까 어머니. 울어도 가슴을 쳐도 풀리지 않아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없어 어떨 때는 어두워지는 줄도 모른 채 넋을 놓고 산소를 지키다 돌아온 날이 여러 날이다. 이런 자식을 낳아 그 고생을 하시면서 그래도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신 마음이 가슴을 저리게 한다. 상제야, 문득 어머니가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 어리둥절하여 사방을 둘러도 본다. 어느 날 아침 월남은 늦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부르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 일어났다. 상제 자니? 분명 어머니다. 물론 돌아가신 사실도 깜빡 잊은 잠결인데 아니다. 부르신 분은 부친 희택공 아버지시다. 예, 이제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하지만 아직도 어머니의 음성이 머릿속에 꽉 찼는데 분명 아버지다. 상제야, 부르시고 희택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언제까지 산소에 갈 테냐? 이제 그만 가거라. 내가 너를 모르지 않듯이 어머니도 너를 아신다. 시묘살이 한다고 하면 나는 몽둥이로 내쫓아. 그럴 시간이 있으면 너는 나란 일을 해야지. 이제 그만 가라.
이게 벌써 며칠째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희택 아버지 눈에 눈물이 떨어져 내린다. 다만 나만 가슴이 아픈 게 아니야. 너만 가슴이 아픈 게 아니야. 심효살이는 꼭 내가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내가 심효살이를 하면 네가 눈뜨고 보겠느냐?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네가 산소에 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 월남은 아버지의 무너지는 억장을 보았다. 부모란 자식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네 어미나 나나 그래서 죽지를 못했고 나도 살아있으나 자식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어. 그게 걱정이다. 자식을 위해 너를 위해 죽을 방도가 없으니 살기도 겁나고 죽기도 겁난다. 너만 잘되면 심효살이 100년보다 그게 낫지. 뭐라면 순간 눈물이 바짝 말한다. 아, 슬퍼만 하는 것도 불효로구나. 예, 아버님, 제가 소견이 짧았습니다. 그만 슬퍼하거라. 그러려면 내 일을 찾아 거기 가서 울어라. 이제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죽은 어미 자식도 아니다. 어차피 600만 백성의 대표로 일본에 간 게 맞지? 흘릴 눈물이 있거든 나란 일로 울어야 한다. 월남은 아버지 희택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임을 다시 새기면서 말했다. 예, 아버지, 산소에 그만 가겠습니다. 솔직히 미쳐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 마음 나도 알고 어미도 아니까 훗날 내가 죽더라도 울지 말아라. 눈물이 나오려거든 내가 오늘 한 말을 명심하였다가 아껴서 나라를 위해 울어주기 바란다. 이것을 알아라. 월남은 어머니를 위해 다시는 울지 않기로 하였다. 대신 나라를 위해 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건만 허허, 나라를 위해서는 아직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화딱지만 나고 분통만 터진다. 폭주처럼 불타오르는 밀란의 연속. 어찌 나라가 이 모양이냐고 우라통만 터진다. 아버지가 바라시는 나라를 위한 눈물은 아직도 멀었는가? 비로소 아직도 덜 익은 애국지심이며 민족 정신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앞은 깜깜하고 어둡다. 눈물을 씻고 월남은 곧장 한양으로 올라왔다. 다음 대미 애교비사이며 제대에 걸린 똘 영약 3단. 1882년까지 조선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883년에 단 한 사람이 생겼는데 나이 어린 18세 바로 윤치호다. 윤치호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주조선 미국 공사관의 통역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윤치호조차 일본에서 겨우 넉 달 배운 영어로 통역 노릇을 했다. 일본어는 유창하게 구상할 수 있었던 윤치호는 영어 통역 초기에는 일본어 통역의 도움을 받아 이중 통역을 했다. 그런데 그 윤치호는 지금 상하이에 있어 합류가 여의치 못하다. 1883년 민영익을 수반으로 하는 보빙사 일행은 워싱턴 방문길에 중국어에서 영어, 일본어에서 영어, 조선어에서 중국어, 조선어에서 일본어를 구사하는 4명의 통역을 데리고 갔다. 체스터 아서 미국 대통령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한편으로는 중국어, 영어 통역의 중국어를 옮기고 그것을 받아 조선어, 중국어 통역이 조선어로 옮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어, 영어 통역이 일본어로 옮기고 그것을 받아 조선어, 일본어 통역이 조선어로 옮겨서 두 가지 이중 통역을 종합하면 민영익 일행이 그럭저럭 알아들을만 했다. 난중어 선상에서 이하영과 알렌은 아마도 일본어에서 영어 통역을 매개로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에 1883년 조선 정부는 애국과 교육에 필요한 영어 통역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동문학
이라는 영어 교육기관을 설치했지만 졸업생들의 영어 실력은 영 신통치가 않았다. 덕분에 이하영의 더듬거리는 영어는 당시 조선 안에서 조선인이 구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어였다. 200년쯤 전 1883년 200년도 안 됐네요. 알렌은 고종에게 병원을 세워줄 것을 건의해 승낙을 받아냈다. 개신교 선교사상 가장 획기적인 날, 민영일기 개화당 자객의 칼에 맞지 않았다면 쉽게 받아내기 어려웠을 승낙이었다. 알렌 얘기에 병원 세워주는 것. 이듬해 4월 조선 왕실은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었다가 세브라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광해원을 설립하고 알렌을 의사로 초빙했다. 알렌은 조선에서 사귄 최초의 지우 이하영이 새로 설립된 제중원에 서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선했다. 알렌은 이하영을 자신의 통역으로 삼았다. 알렌의 더듬거리는 조선어와 이하영의 더듬거리는 영어로 1858년 말띠가 한참 동안 씨름을 하면 대충 뜻은 전달됐다. 알렌은 진료를 위해 고종을 아련할 때는 이하영이 함께 가길 원했다. 그러나 벼슬이 없는 이하영은 관복을 입고 오전에 나갈 수가 없었다. 나중에 사정을 들은 고종은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집안도 한미한 이하영에게 예암은 주사라는 벼슬을 내렸다. 더듬거리는 영어 실력 하나로 출세의 탄탄대로에 접어든 것이다. 한편 월남은 올라오자마자 친군후영 문안이라는 자리에 앉았다. 군병들의 사물을 보는 곳으로서 죽처는 우선 임시 그저 미국으로 가기 전에 가 있으라고 하고 출미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려했던 바 큰 문제가 생겨 영 풀리지를 않는다. 예상한 대로 중국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온 것이다. 대미 수교는 천국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조선은 천국이 파견한 주미공사가 다 잘 알아서 할 것이므로 별도로 공사까지는 파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다. 요컨대 위압이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으로 인해 조선을 도와준 청국은 막강한 병력을 앞세워 앞선 국력, 게다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조공을 바치고 왕과 세자 책봉에 관여하였던 상국주의 사상은 조약은 조약이고 대미 공사까지 파견으로 자주적 외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싫어서다. 그러나 이미 박정형을 전권대사로 파견하려는 것을 안 이안스키아이는 연일 대궐에 드나들어 그건 안 된다고 강한 반대 논리를 펼치면서 그럼 그럴 경우에는 재미없다는 식으로 노골적 협박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1887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공론화된 미국 공사 파견은 계속 암초에 부딪혀 2달이 넘는 9월 27일까지 실랑이만 계속되며 시간이 흘러가는 중이다. 그래서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 공사라고 하지 말고 전권 대신이라 하기로 하였으나 전권이라는 말도 시비를 건다. 마침내 2달이 넘도록 실랑이를 한 끝에 1887년 9월 25일 청국은 영약 3단이란 조건부로 전권 대신 파견에 동의하게 된다. 영약 3단이란 별도의 이란 뜻의 영자로서 3가지 조건을 내민 것이다. 첫째로 조선공사가 미국에 가면 공사는 마땅히 제일 먼저 청국공사를 찾아보고 그의 지도하에 미국 외무성에 갈 것이며, 둘째로 조회나 공사 연석에서 마땅히 조선공사는 청국공사 아래 다음 자리에 앉아야 하며,
셋째로 어떤 중요한 업무가 생기면 반드시 먼저 전국공사와 의논부터 한 후에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시게 올람.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 이래서 벌써 떠났어야 할 것을 아직도 결정을 못 내고 있다니. 전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전하는 세자 마마를 책봉하실 때부터도 그렇고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하시지. 그러나 제놈들 그러거나 말거나 상 무시하자니 힘이 무섭고 받아들이자니 그렇게 간다고 한들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면 대감마님은 어찌하시렵니까? 물론 생각이야 있지. 하지만 자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드러나 보려고 하는 뜻일세. 내일은 전하께 말씀을 드리기는 드려야 하거든. 제게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대감마님께서 이미 아실 일입니다. 그래? 이미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말해보시게. 이안스키의 아이 스카이에게 일단 그러겠다고 하고 가자고요. 가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그냥 국서, 임명장이죠. 국서를 봉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까지 가서도 우리를 졸개처럼 따라다니지는 못할 것이고, 사실 미국 쪽은 우리를 천국의 하국이나 속국이 아닌 당당한 독립적 주체국으로 오라는 것이므로 영약 3단이고 5단이고 미국과 조선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반대로 천국의 발 아래 눌려 공사가 오는 것이라면 조미 수호조약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천이 말없이 듣는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네. 나도 해본 생각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간단치 않은 이 문제란 말이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 계신 전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멀리 있어 도와드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지. 결국 조선과 천국 관계가 이만한 게 우선은 다행인 상태에서 새로운 불씨가 붙을까 그게 걱정이고. 맞습니다. 천국이나 일본이나 도둑놈 신분은 똑같습니다. 천국은 은근히 기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족제비처럼 기회를 넘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군사동맹 관계가 양국 관계를 풀 열쇠입니다. 아무튼 산에 가야 봄을 잡는 것이라 그렇다고 안 가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필요하면 제가 목을 걸고 실행할 의지도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일본이나 천국에게 미국을 배우고 뭐든 거쳐서 받아들인다면 그놈들이 단물은 다 빼먹고 껍데기만 핥아가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됐죠. 하여간 차례는 어찌 보면 약골이고 어찌 보면 강골 중에도 강골이고, 일단 전하께 말씀을 올려보겠네. 대감마님한테 달렸습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면 우리 후손들이 어찌 세계를 배우고 어느 나라를 유학을 가서 무엇을 어찌 배우겠습니까? 일본가 유학 가서 이거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만은. 제가 할 수 있다면 저는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라는 각오는 서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다. 영어가 어렵고 인접, 특히 천국과의 관계가 어려운 일이다. 죽천은 고종인군과 깊은 고심에 잠기고 마침내 우선 출발부터 하고 보자는 결단을 내려는 주었다. 망망대해 행선 25,000리, 지구 반대쪽 신천지를 찾아가 조미양국 관계에 막을 열게 될 초대 공사 인선을 마쳤다. 그런데 초대 주미공사 박정량을 초대 주미 조선공사라고 하려다 천국의 해방이 심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 대신이라 하려 하다 협한 내무부사 주미 전권 대신 박정량이라 하였다.
애매하네요, 이름이요. 협한 내무부사 박정양 47세, 찬찬관 원임 귀장각 시교 이완용, 그 매국노 이완용 그 사람이에요. 30세. 서기관 전환국 의원 이하영 30세. 서기관 친군후영 문안 이상재 38세. 번역관 전보국 주사 이채연 29세. 수원 전사과 강진희, 수원 진사 이헌용, 강진희 37세. 과로가 많아가지고요. 이헌용 27세, 강진희가 37세, 월남 이상재가 38세. 네, 죽전 박정양 47세, 무병 이종하 43세, 하인 김노미 27세, 하인 허영옥 33세, 이상 10명과 일본 나가사키에서 합류하기로 한 미국인 알렌까지 11명이다. 이제 이들이 출발하여 신천 신지 새로운 세계화 시대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조선에서 일본 바닷길이 120리, 부산 대마도 50km, 부산 시모노세키 약 200km라면 미국으로 가는 바닷길은 2만리,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1만 500km이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까지 다시 4,000km, 그래서 대략 42,500리 길이어서 자그마치 일본 길이의 350배가 되는 멀고 먼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예, 계산이 어떻게 됐는가 저도 지금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그 과정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1887년 9월 8일 경부터 주미 공사 파견을 위한 고종과 죽천의 의지가 문서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국서, 미국 정부에 제출하는 임명장이죠. 국서를 받은 것은 두 달이 지나 1887년 9월 24일이었다. 국서를 받고도 출발을 못한 이유는 앞서 말한 영약 상단이라고 하는 청국 정부의 집요한 조선 압박 때문이었고, 대미 애교에서 청국은 조선의 애교권까지 거머쥐고 자국 이득을 취하려 하는 방해 의도에 막힌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 가서 제출할 그 봉서를 받아놓고 두 달간 출발을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두 달여가 지나 11월 12일 여름에 태평양을 건너려고 세운 일정은 초가을을 지나 초겨울이 다가올 때가 되었어야 출발 준비가 완료되어 다음 날인 11월 13일에 등선 수속을 마치게 된다. 부산에서 만나야 하는 일행이 있고, 나가사키 장기 있죠, 장기. 나가사키에 가야 알렌이 탑선하게 되어 있다. 알렌이란 사람이 누구인가 보자. 그는 1885년 첫 미국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와 명성황후의 인척 민영익 첫 보빙사여서 단장했었죠. 그걸 치료하고 조선정부의 지원으로 광해원을 개설한 의사다. 조선은 그에게 참판이란 종이품의 벼슬을 내려 지금 조선의 참판 자격 겸 미국 선교사이며 의사의 자격으로 주미공사 일행에 합류하는 것이다. 1887년 11월 17일 마침내 배가 출항한다. 이렇게 출발하면 한 달에는 어림도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 65일이나 걸려 두 달이 넘는 뱃길의 육로길이었다. 예, 샌프란시스코까지는 62일이 아니고요, 워싱턴까지 그런 것 같으네요.
마침내 1882년 12월 9일 이것이 음력으로 하니까 그렇군요. 전부 다. 예. 지금 지금 앞에 그 음력들이에요. 배삭을 계산해 지불하게 되었다. 일본 규슈 남단 나가사키 항을 떠나면서 일행은 11명이 모두 탑승하였기 때문이다. 그 죽천 박정량 대감의 일기책에 보면 자세하게 이게 다 기록돼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뽑아서 줄거리가 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써가고 있는 중. 이미 알고 왔던 사실, 그것은 조선의 은화는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하기야 조선 돈을 받아서는 그들이 쓰지를 못한다. 조선과는 통상관계도 안 되고 미국에는 조선인도 없다. 만일 있다면 4년 전 보빙사로 갔다가 미국에 머미는 6일준이 공식적인 사람이지만 거처 확인이 안 되는 중이고 비공식인은 아무도 모른다. 물론 알려지지 않아 파도에 밀렸다거나 말 못할 사연으로 미국에서 사는 조선인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 누구도 없다. 그래서 일본 화폐로 선가를 내기로 한 것이다. 일본과 조선은 이미 외관이 생기고 상관이 열려 있고 일본 돈을 조선에서 통용하고 있으며 일본 화폐는 미국에서 화폐로 인정하기 때문에 미화가 없는 조선은 일본 화폐로 선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돈이 중요하죠. 그거 보면. 예. 어느 세월에 우리 화폐를 미국이 받아줄지 가마득하네. 죽천이 말한다. 통상이 활발해지고 우리도 전원국에서 화폐를 찍되 국제사회가 이를 돈으로 인정하는 날이 와야지. 우리 돈은 돈으로 쳐주지도 않는다는 이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우리가 가는 길이 모든 문을 열되 대미국과 조선의 직통문을 열어야 합니다. 월남이 한 말이다. 곧 나중에 돌아와서 전원국의 화폐 만드는 데로 또 가요. 선가는 상등석, 중등석, 하등석, 이거 괄호가 많아가지고 상등인이라고 했구만요. 퍼스트 클래스석, 일본 화폐로 175원, 중등석, 중등인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클래스석, 일본 화폐로 80원, 하등석, 하등인이라고 하고 이코노미 클래스석 50원으로 정산 지불하였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11명 중 죽천, 알렘, 월남, 이완용, 이한영을 상등인으로 계산한 것이며 상등석은 함선에서 중요한 인물이 타는 방, 현대로 치면 F석, 퍼스트 클래스석이라고 볼 일이다. 3.5배나 비싼 방이며 이 날이 1887년 12월 9일이다. 이미 바닷바람은 차다. 죽천 등 3인을 제외한 8인은 일본으로 바로 갔으나 이 대목엔 기록이 없어요. 홍콩으로 가는 이제 죽천을 빼고 11명 중에 8명은 일본으로 바로 갔는데 죽천 대감은 홍콩을 거쳐 갑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홍콩 쪽으로 옮겨가요. 홍콩 쪽으로 가는 죽천의 기록에 따르면 하루를 지나 뱃길에 거센 파도가 밀려왔다. 얼마나 높은 파도가 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지 뱃멀미로 쓰러진다. 배를 처음 타는 일행은 죽기 직전의 상황이나 죽천은 신사 유람단으로 보름씩 배를 탔었기로 괜찮을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다. 배는 마치 키질하듯 하고 일행은 키 안에 든 나락처럼 까불린다. 지진도 겪어봤지만 지진은 토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뱃멀미는 창자 속 가죽같이 찢어 토하는 듯 내장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목도 아파 눈알도 새빨갛게 변한다. 이런 날이 몇 날이었을까? 하루 정도라면 견딜만하다. 연이어 엿새 동안이나 계속된 날도 있고
한 번 만나면 사흘 나흘은 기본이다. 인천을 떠나면서 가져온 음식은 쌀밥에 김치와 된장, 청국장인데 음식 맛은 한계가 있다. 밥, 김치, 밥, 된장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멀미는 심하고 바닷바람은 차고 눈보라는 치는데 설사는 줄을 잇는다. 우유에 빵에 말린 소고기에 버터로 식사를 하는 선원들 중에도 멀미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몇 번 미국식 식사를 해보기도 하였다. 음식을 배워야 하네. 이제 몇 년 내내 양인들의 음식을 먹어야 할 터이니 체질도 서양 음식에 맞게 바꿔야 하네. 예, 제 10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제 11부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요. 그 가는 날수가 길다 보니까 그 다 그날그날에 죽천 박정영 대감의 일기가 있어서 이거 그냥 도착했다. 뭐 다른 책 같으면 몇 월 며칠 출발해서 몇 월 며칠 저 샌프란시스코에 오고 뭐 이렇게 도착해서 워싱턴에 며칠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른 이야기로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지만 저는 그 이제 박정영 대감의 종환일기라고 해요. 6권짜리가 있어요. 그때 당시 한문으로 된 책인데 제가 어렵죠.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안 쓰는 한문이 많고 제가 또 그런 한문 학자도 아니고요. 그거 누구한테 또 번역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번역해 달랄 사람도 한문 안다고 번역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상당한 그거 뭡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 반은 미친 사람이래야 이나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후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갈수록 이 책은 점점 더 역사에 아주 밀접하게 접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좋은 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요 정말 어찌 보면 아무 생기는 게 아닌 짓입니다. 이게 생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태동기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제가 그걸 몇 년을 따라다닌 게 4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쓴 책이에요. 이게 그렇게 일이 많았었어요. 많았던 건데 그러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이 영상과 이 말 속에 녹아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가 복림대군의 묘소가 있는 이건 이제 아래쪽이로군요. 왕릉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로군요. 여기까지 이제 제 10부를 마쳤습니다. 1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